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조직, 행사 방법, 통제에 관한 규범을 담은 국가 최고 규범이죠. 바로 헌법을 바꾸는 개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원래 지난번에 이어 개헌 후속편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뜨거운 주제가 있어서 바꿨습니다. 바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입니다. 아,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어제 우리 양승진 기자와도 얘기했고 오늘 허순규 대표와도 얘기하고 잠시 후에 또 김상우 교수와도 또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뜨거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뜨거운 쟁점이죠. 그래서 지금 MBC에서도 최근에 여러 번 다루었었는데요. 바로 이번에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 3년 전에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 이것이 중단되었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 위주로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즘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 주제를 툭 던져놔서 어제 우리 양승진 기자 얘기로는 홍 시장이 중국에서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결심했다 이렇게 전해줬는데 과연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진정성이 있는 얘기인지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한 3년 전에 3, 4년 전에 한창 얘기가 나왔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논의가 중단됐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 논의 시간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광역자치단체끼리 메가시티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지역 간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행정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최초의 시도였거든요. 그만큼 논의할 것들이 많은데 당시 계획이 이제 2022년 지방선거 전에 논의를 마치고 광역단체장,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연말부터 그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이 추진했기 때문에 2년 반 만에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거대한 광역자치단체 통합 논의를 마무리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무리였고요. 두 번째는 공감대 부족입니다. 행정통합의 필요성으로 제시된 지역경제 상생 발전, 행정서비스 효율화 등이 행정통합을 안 하고 두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반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그 행정통합을 반대하면서 의견을 냈던 것이 유럽연합처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대구 경북 특별연합을 설립해서 지역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통합을 할지 말지 결정하자고 제안드렸는데 결국 그 공론화 실패 이후에 경상북도도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했지만 정작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직후에 해당 부서를 폐지하면서 논의가 무산되었죠. 이 외에도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대구광역시의 위상 문제, 통합청사의 위치, 통합자치단체의 명칭 또 경북도청 신도시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논의 시간도 부족했고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무산됐던 그런 기억들 소환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이제 허순규 대표가 안동 예천 행정통합이 논란됐을 때도 특별자치단체인 연합 모델을 제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공동으로 설치한 특수조직입니다. 이게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생긴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서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 프랑스가 개별 국가로 있으면서 유럽연합 의회 및 집행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생겼다고 바로 살림부터 합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이트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좋으면 같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친구 사이로 남을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자치단체를 해보고 나서 괜찮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아니면 해보니까
야 우리 더 합쳐보자 하면 이제 민의가 모아지면 그때 행정통합 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칭 대구 경북 특별연합이 행정통합의 예비 단계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종착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행정통합 찬성 반대로 이게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절충안을 냈던 것이고 안동 예천 같은 경우도 지금 적용해 볼 수 있는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구 경북 특별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해서 결혼 전에 뭐 좀 동거해보는 그런 개념? 뭐 그런 거죠. 뭐 동거라든가 뭐 연애라든가. 그렇죠. 연애나 동거 이렇게 결혼 전에 하듯이 그렇게 대구 경북 특별연합을 먼저 거쳐가야 된다. 예. 그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이 컸기 때문일 텐데 경북도청 신도시가 있는 경북 북부 지역의 반대가 컸었지요. 네, 그렇죠. 사실 이 행정통합의 가장 큰 핵심 쟁점입니다. 예. 그 2006년에 경북도청 이전이 결정되었거든요. 올해 예. 논의 끝에. 그리고 2016년에 이전되었고 지금 또 도청 신도시가 계속 조성 중인데 올해 논의를 거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북도청이 옮겨온 그런 역사적 맥락하고 이 행정통합 논의가 부딪히는 것이죠.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민한 쟁점이 바로 통합청사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기존 경북도청을 통합청사로 쓰는 방안, 또 대구광역시청을 통합청사로 쓰는 방안, 아니면 안동과 대구를 공동으로 쓰는 방안 등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씩 들여다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만약에 통합청사가 대구로 간다면 행정 중심 도시로 설계되었던 경북도청 신도시의 역할이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와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일 이제 이런 도청 신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고려한다면은 통합청사가 경북도청으로 정하고 논의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나운서님, 통합청사를 경북도청 소재지로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데 오면은 우리 경북 북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뭐 대구라든지 뭐 남부 지역 그쪽에 또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쪽에서 당연히 뭐 반대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건데요. 그렇죠. 예. 대구와 경북이 합쳐진다면 그렇다면 통합청사는 인구가 가장 많은 대구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홍준표 시장도 최근에 안동에 대구광역시 북부청사를 두는 것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안은 통합청사는 대구에 있는 안인 거예요. 예. 물론 뭐 이것도 열려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이 정책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와서 도청 소재지 위치를 변경한다면 경북 도청 신도시를 예상하고 삶을 설계한 수많은 경북 북부 지역민들이 받을 피해나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면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만만치 않아요.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건 정말. 예. 이 도청이 대구로 만약에 또다시 대구로 간다면 이건 뭐 신도시 지금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은 뭐 요원해진다. 예. 특별한 어떤 뭐 대책이 없는 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예. 통합청사 위치를 확정짓지 않고 안동과 대구청사를 공동으로 쓴다라든가 열린 형태로 논의가 진행됐어요. 예. 열려 있다.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것이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 보면은 이 행정통합 이후에 현재 도청 신도시의 위상을 역시나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으로 당연하죠. 쓰다가 예. 야, 이 불편이 하나로 합치자 했을 때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통합청사는 부득이하게 대구로 가야 한다.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경북 북부 지역 발전을 하겠다는 대책이 불확실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통합청사를 대구로 둘 거면은 예.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느끼는 어떤 상실감, 박탈감,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주면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것도 불확실했다는 거죠. 이거 문서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저 얼마 전에 대구 경북 신공항 있잖아요. 그 문제. 의성 주민들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뒤통수 맞고. 그렇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문서로 남겨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이런 예민한 얘기를 예. 안 살펴보고 그냥 논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다가 멈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3년이 흐른 지금 이와 관련한 대안이 제대로 나왔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행정 통합을 통해 기존 정책의 막대한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크게 보는 지역이 생긴다면은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이것이 충분치 않으면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지난번 공론화 과정의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2026년까지 행정 통합의 시점을 설정했는데 과연 2년 만에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고요. 예. 경북 북부 지역 정치권에서도 발빠르게 논의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자, 민선 7기 당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았던 쟁점인 통합청사 위치와 역할, 그리고 경북도청 신도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거 뭐 앞으로도 또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대구시 경북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특히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정통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 간의 교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사자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실과 행안부까지 뒷받치고 있는 상황이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와 경북의 상생 협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행정 통합만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무엇보다 경북 북부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논의 과정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너무 위에서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지역의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에서 행정통합 논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허순규의 청년생각에서도 계속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았던 통합청사 위치와 역할, 또 경북도청 신도시 쟁점에 관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안동대 김상훈 교수와 행정통합 얘기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